자,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세경이고요. 시장이 어제랑 그저께 낙폭 자체는 좀 비슷비슷했는데 오늘 시장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느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. 어제 이 삼성전자가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로 한 30분 정도 꿀맛을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힘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있고 내 포지션에도 약간 변화를 줘야 되는 건가? 뭐 이런 걱정들이 좀 늘어나신 것 같아요. 자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 여러 가지 장기적인 관점들로 봤을 때 시장의 상승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아직은 많은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요, 현재 이 삼성전자의 상승 동력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지금 이 삼성전자 반대로 흘러가는 이 청개구리 같은 변수들 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좀 더 기회로 바꿔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우리가 10월 30일 또 이 IR 컨퍼런스 콜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후 시나리오를 상향 돌파 그리고 박스권 스퀴즈 3트랙으로 나눠가지고 대응 전략을 좀 짜드리려고 하니까요.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.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눌러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 25년도 안에 계좌 10배씩 불어나게 되실 겁니다. 자, 일단은 차트를 먼저 좀 보면서 포지션 정리를 도와드릴 텐데 어제 고점 우리 신고점을 또 찍었죠. 97,500원을 자리하고 지금은 92,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윗꼬리가 약 2번 정도 달렸습니다. 그쵸? 그러면서 이렇게 단기 가열권을 조금씩 해소하고 있는 그림 나오고 있고 지금부터 우리가 사실 기억할 건 딱 3가지일 것 같습니다. 일단 단기축으로 봤을 때 이 93,500원짜리 내외로 해가지고 어쨌든 5일선 몸통 하단대 최근 몸통 하단대의 이 자리를 시초나 장중에 우리가 회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일 트레이딩도 가능할 거고 1차적으로 지지를 받는 자리를 봤을 때는 최근 박스권의 갭 하단 자리 우리가 밀린다고 여기서 주가가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이 밴드 위에서 움직일 때는 이 지금 고점 물량을 우리가 소화하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잡아갈 수 있을 거고 21선이 깨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여나 여기를 이탈할 시에는 우리가 단기간에 들어오신 이 고점에서 들어오신 우리 주주분들 어느 정도 손절을 하시던지 아니면 일단 물량 재배치하실 수 있는 준비를 좀 해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이 차트 모양들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과열권을 좀 해소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어제 좀 눈에 띄는 물량은 이 기관계에서 큰 폭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. 이건 물론 두 가지가 섞여 있을 거예요. 단기적으로 얘네가 차익 실현, 이 자리에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 9월 이후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을 좀 잠궈 놓는 거겠죠.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포지션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물량을 확보한 걸 수도 있어요. 사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지수라든지 벤치마크의 추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비중을 너무 줄인 채로 연말 랠리가 왔을 때 이 성과나 보너스에 대한 이 리스크가 커집니다.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번 털고 다시 한번 채우는 이런 패턴들이 자주 나오거든요. 연말에.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 삼성전자 사실 이 외국인 매수세로 해가지고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한다면 기관이 매도하기 시작했다라면 그럼 우리도 매도를 일부분 하는 게 낫지 않나요? 라고 또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지금 삼성전자 우리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오히려 지금 이 차익 실현하는 기관들의 물량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럼 기관이 매수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도 다시 사도 되지 않나. 오히려 기관이 매수 들어오는 타이밍이 재상승하는 타이밍이겠구나.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트 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회복하고 30분 이상 안착이 되고 거래량도 많이 증가가 되고 기간 순매수 전환이 되면서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우위가 되는 순간 이 셋 중에 하나만 충족이 돼도 분명히 다시 한번 재상승 신호가 나와줄 거다라고 오히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지금 이 피벗 자리가 안착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공략에 매수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. 1차 지지선 자리만 일단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홀딩하는 전략으로 그리고
박스권 하단 종가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이 물량을 정리해가지고 매도하는 이런 지금 타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실시간으로 우리 주주분들 대응 전략 좀 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. 위에 있는 번호 010-7183-8706번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각자 주주분들에 맞는 매매 플랜을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지금 이 시장 같은 경우에 핵심 포인트 우리가 세 가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. 첫 번째는 이 이슈의 성격,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라든지 중국의 허가제 같은 노이즈는 사실 이 에펙 정상회의 전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만 실물 사이클을 꺾을 만한 급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유가가 둔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든지 반도체 재고가 축소가 되는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여전히 상승 뼈대로 우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이 수급의 힘이죠. 어쨌든 지금 외국인이 여전히 이 삼성전자의 코어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은 지수 추적상 삼성전자를 울며 겨자 먹기라도 지금 채워야 되는 자리가 올 거예요. 그래서 오늘도 위로 올린 주체는 결국 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기관들이 빠져나갈 때 지금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또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체적인 시장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대량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거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정도면 오히려 조정은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사실 이 반도체가 만약에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ESS 중심이 되어 있는 2차 전지가 시소처럼 튀어오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. 데이터 센터 전력 공백을 메우는 이 빠른 카드가 태양광과 ESS고 중국산 배터리 배제의 흐름은 이 한국 밸류체인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반도체가 멈추면 배터리다. 이게 아니라 둘 다 올라갈 수 있는 시장 흐름들이 좀 열리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우리 삼성전자 지금 이 92,000원대 자리가 상당히 중요해진 겁니다.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분할 매수에 들어가고 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 리스크 라인을 어떻게 잡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연말에 누가 웃을 수 있는지 또 울게 되는지 결정이 되겠죠. 그리고 아까 또 잠시 말씀드렸었던 이 컨퍼런스 콜에 대한 일정이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자리는 여러분 단순히 숫자만 공개가 되는 게 아니고 외국인 기관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이 미래의 삼성전자 가이던스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잖아요. 그쵸? 자, 시장은 이미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10조 원 전후 그리고 많게는 12조 원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주가를 움직이게 되는 건 결국 이 숫자가 아니라 이 IR에서 나올 수 있는 다음 분기 방향성에 대한 코멘트겠죠.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? 당연히 이 HBM 라인업에 대한 확대 속도 이런 얘기가 나와준다든지 파운드리 수율에 대한 이런 고객사라든지 수주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이런 부분 나온다든지 아니면 메모리 가격에 대한 전략들 재고 수준이라든지 평균 판매 단가라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상향 톤으로 나왔을 때 세력 입장에서는 바로 이 구간 재매집 들어올 수 있고 기간도 다시 한번 매집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반대로 이 IR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강조라든지 투자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 나오면 단기 조정의 신호로 또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. 자, 보통 이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전에는 기간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영업일 전에 매도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IR 직후에는 재매수하는 이런 패턴들이 조금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이 실적 확인하고 불확실성 제거 시점에 펀드들이 한꺼번에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들어가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IR 전 그러니까 25일에서 29일 정도 그리고 직후에 30일에서 11월 초까지 이 기관 순매수 전환했을 때 우리가 또 재진입 타이밍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. 결과적으로 우리 연말 전까지 계속해서 삼전 물량을 오히려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흐름들로 해가지고 제가 매매 전략을 좀 세워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실적 내용들을 가지고 고점으로 바로 들이받아 버리면은 얘네 입장에선 조정을 크게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흐름들이 당연하기도 하고 또 다행이다 싶습니다. 그래서
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이번 조정 구간 안에 무조건 저는 우리 주주분들 최대한 좋은 타점에서 매수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. 제가 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게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딱 한 가지, 한 분의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도 내용 더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구독, 좋아요만 좀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. 제가 오늘도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위해 선물 한 가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. 아까 잠깐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ESS 중심의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씩 튀어오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제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고 우리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 선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. 자,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주주분들, 또 제 진짜 찐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공개해드릴 선물 제가 한번 크게 준비해봤는데요. 이 황제주 목표 수익률 무려 얼마입니까? 500%까지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. 진짜 아껴뒀던 종목입니다. 하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제 진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뭔들 못 드리겠냐 이겁니다. 그쵸? 자, 우리 구독자분들, 제가 어떤 종목 가져왔을 것 같나요? 우리 25년도 현재 이 국내에서 SMR이라든지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가 최종 승인이 되고 그 외에도 현재 국내 전략 산업으로 해가지고 뭡니까? 이 원전주들 흐름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었죠. 자, 그걸로 또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이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을 사실상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추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하기에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겁니다. 하지만 사실 그 수익률을 우리가 조금 부러울 수가 있잖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준비를 해 온 건데요.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좀 많이 물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, 여러분. 근데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, 사실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다시 되려면 아직도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2차 전지 중에서도 우리가 RM목 구간을 잘 만들어 놨고 그 중에서도 또 이번 연도 안에 강한 이슈나 수급이 붙어줄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가져와야 되잖아요, 우리가. 자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호 확인 후 바로 건져온 종목 뭡니까? 이 ESS 관련주입니다, 여러분. 자, 이 ESS 관련주들이 사실상 우리가 2차 전지로 엮여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여러분,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거 데이터 섹터입니다. 이 ESS가 데이터 센터 쪽인데요. 왜냐? 자, 이 데이터 센터는 절대로 가동이 멈추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항상 이 예비 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. 이 데이터 센터의 자체 전력 수요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비 전력은 무조건 이 ESS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수고요. 지금도 이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 수십 조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서 이 ESS 시장도 당연히 같이 동반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우리 주주분들께서 2차 전지에 관한 부정적인 시선과 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ESS 관련주들 거들떠도 안 보고 계십니다. 저도 그렇고 세력들도 그렇고 아마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나 테마는 시장의 관심을 벗어난 섹터나 테마겠죠. 자, 사실 이 세력들은요 이미 1년 동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ESS 관련주들을 매집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. 보통 이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패턴입니다, 여러분. 자,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인데요. 상승하면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주가를 그대로 끌어올립니다. 그 안에서 우리가 중간중간 매집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주가가 매집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올리면서도 우리는 상승형 매집 패턴이라고 부릅니다. 올리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분명한 매집 구간들이 있고요.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꼭 매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을까요, 여러분? 이 정도 자리에서 가지고 있겠죠.
있었죠.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매집 구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23년도 후반대부터 해가지고요. 약 1년간 거진 움직임이 없습니다. 그러다 하반기 들어서부터 조금씩 거래량 붙으면서 수급이 붙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7배 이상 급등하는 자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이 종목은 셀바스 AI라는 종목입니다. 동일하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이 구간 안에서의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시면 매집 구간들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요. 반대로 이렇게 상승 때 매집이 비싸게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하락하는 구간에서 역시 매집이 진행이 다 됩니다, 여러분. 자,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의 우리 평균 단가 얼마였을까요? 자, 이 정도 자리 안에 있었겠죠. 그럼 우리 주가 어떻게 된다? 급등이 나온다.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매집한 구간에서부터 거진 1년간은 움직임이 없어요. 1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. 1년 정도 구간 안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이 섹터가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7배 이상 급등하는 자리를 보여줍니다. 오랜 시간 매집 구간을 만들어 오고 눌림목 구간을 만들었었던 종목이니만큼 이런 큰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사진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? 자, 제가 여기 준비해온 이 ESS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 상승형 매집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을 마친 이후에 3차 매집까지 완료가 되고 이 하락 매집 구간 이후로 우리가 지금 이 바닥권에서 재매집을 하면서 지금 폭등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, 여러분. 25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이미 매집 구간을 다 만들어 놓은 종목입니다. 자, 제가 이 종목 수익률 몇 프로라고 말씀을 드렸죠? 500% 예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자, 제가 정말 아끼고 아껴왔었던 종목이지만 항상 제 방송 여기까지 또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계신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 뭡니까, 여러분? 010-7183-8706번으로요. 황제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우리 찐 구독자분들한테 아낌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 문자로 황제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 구독자분인 거 제가 우리 구독자분이시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.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최종 매도가까지 꼭 확인을 하시고 진입 들어가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자, 전 진짜 다 드렸습니다, 여러분. 진짜 하나도 아낌없이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. 우리 주주분들 이번 연도 아직도 제대로 된 수익권 한 번도 가져가지 못하셨다면 이게 놓치지 마시고 꼭 종목 받아가시고요. 저는 오늘 우리 주주분들의 문자를 좀 기다려보고 있겠습니다.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